자, 그래서 음 위에 어원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고요. 정립을 해 드렸고요. 결론은 음 정의, 의미 이런 건 이제 총체적인 오늘날 뜻, 의미 어 또 뭐 있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자체적으로. 네. 음 그래서 이 세상 언어 즉 말의 어원은 정신, 이것을 정신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 조상님들께서 고대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의미를 혼동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 의미를 여러 용어로 정립을 해 놓으셨어요. 다른 발음으로 혼동되지 않게끔 보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뭐 정신, 무슨 생명, 뭐 하늘에서 내려지는 어떤 신 또는 영혼 뭐 이런 것으로 대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면 햇빛 뭐 이런 걸 조상님들은 어떤 생명 뭐 나의 영혼이 내려진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기에 혹 이걸 씨 또는 씨드 뭐 씨앗 뭐 아니면 또 입자라고 제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걸 단방향적으로 인식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기초적인 어떤 점 뭐 입자 뭐 설입자 뭐 설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모든 생명의 탄생은 어원적으로 낮은 일하는 시간이고 새벽 시간에 탄생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러니까 이건 조상님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뭐 농사 짓고 수렵 생활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으셨겠죠. 근데 그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깐 새싹이 땅에서 솟구쳐 갖고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조상님들은 그런 부분을 또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늘 해 오셨겠죠. '아 이거는 우리가 잔 잠든 시간에 뭔가 생명이 솟아나는 거나 태어나는 거나 내려지는 거나' 이렇게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용어나 이런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생명 탄생은 새벽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제사를 지낼 때 새벽에 하는 겁니다. 낮에 제사 지내지 않죠. 원래는 다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같습니다. 신이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지냄으로써 조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혼이 내려지는 시간대가 이것도 탄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활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그걸 뭐 재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새벽 시간에 생명 탄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음 이 태양의,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 용어는 우리 조선말로 하면은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 해의 빛이 달에 반사돼서 이 지구라는 알을 따뜻하게 데펴요. 그래서 이 달빛에 의해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키워 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인제 탄생된다고 인제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유물이나 뭐 이런 고대 벽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집트 뭐 이런
여러 전 세계에서 출토되는 거를 그림을 비교 분석을 해 보면은 이게 바로 의미가 다 떠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자, 우리가 이거를 인제 기역이라고 발음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기역이라고 하는 건 천자문, 이게 장음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선말 단음으로 하면 천자문으로 해도 이게 격입니다, 격. 그러면 자, 이 제자 원리, 요 기역은 우리가 그 유명 그 명품 브랜드나 뭐 그런 데 보면 요렇게 체크 문양 있지 않습니까? 요걸, 그리고 인제 우리 전통 창호 문살의 그 전통적인 그 패턴도 문양도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거를 격자라고 하는 겁니다. 격자. 이게 왜 격자냐면 요렇게 꺾어져서 모서리가 있는 요 형태를 격이라고 그래요. 격. 자, 이거를 파자하면, 해석을 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 여 그 역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조선말 뭐가 이렇게 꺾어졌다, 뭐가 이렇게 꺾어졌다. 원래 일자인데 이게 이렇게 일자인데 이게 가다 이게 똑 부러져 갖고 꺾어진 거를, 이거를 의미로 하면 이게 꺾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꺾어졌다, 뭐 그어져서, 꺾어져서 이게 여는 이게 넣어졌다, 들어졌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졌다, 떨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내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넣어지는 거죠. 내려지는 건 땅에 부어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땅 안에 이게 받침 부연 설명이에요. 그 안으로 그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요 자체가, 우리는 기억했는데 이 기억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게 이렇게 숨겨 놨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왜?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음 우리가 이렇게 기역이라고 하는 건, 이게 천자문, 아까 장음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자문은 우리가 지금 사용을 안 하잖아요. 서세동점 시기에 대조선이 패망해서 이 천자문을 그 농노충들한테, 해방된 농노충들한테 줘 버렸어요. 던져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이거랑 연계해서 누가 연구를 안 하니까 이걸 못 밝혀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기역이라고 하는 건 그 당대에 대조선 때 그 국문이 천자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왜? 그럼 왜 글씨는 지금의 소리글씨는 안 사용했어요? 이 소리글씨는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미 전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동이라고 하는 음에 실려 있는 동시에 발음되는 의미가 같다, 똑같다라는, 같다라는 의미도 되고,
원형의 동심을 의미하는 동자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리를 의미하는 금속을 의미하는 동자도 되고, 동쪽을 의미하는 동자도 되고, 여러 가지가 후대에 그 후대로 인제 시간이 인제 그 과거에서 미래로 오면서 오늘날 이렇게 전해지면서 동음의 의미가 막 부여되기 시작해요. 왜? 사회가 고대에는 수렵이나 어떤 간단한 농사나 이렇게 지면서 산업이 분화되지가 않았다고요, 그렇게. 근데 오늘날 같이 산업이 분화되고 직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이 많이 생성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담은 음은 한계가 있는데 그 동일 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치르건 급한 일이 있어서 이걸 말을 전달을 하게끔 시키면은 달려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 줬는데, 본인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 듣는 사람은 저 전달한 사람은 이걸 구리동으로 얘기했는데 저쪽은 뭐예요? 동쪽을 의미하는 동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나한테 무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구리 물자 좀 우리한테 보급해 달라고 한 건데, 저 사람은 그걸 잘못 전해 들어서 전달받은 전가를 받은 사람은 동쪽으로 이걸 뭐 전달해 달라고 이 지금 전가를 받은 거를 이 사람은 반대쪽으로 내달리는 거죠. 반대편에서는 지금 전쟁 물자가 필요해서 동을 달라고 한 건데, 이 그걸 좀 전해 달라고 한 건데, 이 사람은 그 반대편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이런 혼선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완코자 만든 게 천자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그려서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요 천자문을 쓸 때 우리가 세로획으로 쓰고, 줄을 공책의 그 칸을 보면 세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자문의 초기 형태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초기 형태가 이집트의 상형 문자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어 그리고 어 음. 자, 그러면은 이게 어 조선왕조 실록도 그렇고 훈민정음 뭐 그 의문서를 봐도 이거를 군의 초성, 중간이니까 중성, 종성, 이건 종성, 중성, 초성. 그럼 이걸 뭐라고 해 놨냐면은 군의 요거죠. 초성에 가깝게 소리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조선말로 문자를 발음할 때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이거를 읽을 때 그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면은 아까 그거는 천자문 표기로 기역으로 저 표기하지만, 읽을 때는 천자문을 읽을 때 이건 격이에요. 단음 격. 이게 뭐냐면 천자문은 의미를 담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소리글씨 기역에도 의미가 동시에 부여돼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선이 올까 봐 천자문에다 똑같이 담아 놓은 거예요, 다른 발음으로 그려 갖고.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 농사 질 때 꽃갱이로 요렇게 된 꽃갱이를 손으로, 응?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꽃갱이질하잖아요. 이 꽃갱이질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꺾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꺾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게 기억이 꺾어졌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불을 꺼 뭐 "저 가서 스위치 꺼." 그러잖아요. 꺼는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해가 저물다 할 때 그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원적으로 이게 진다, 뭐 집을 짓다, 뭐 밥을 지으다, 이게 뭐냐면 뭐 메이크 만들다, 탄생한다는 뜻이에요. 씨가 밑으로 내진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밝은 게 밑으로 내지잖아요, 불을 끄면. 불을 꺼. 꺼가 밑으로 떨어진다, 내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꺾어졌다는 거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졌다는 거잖아요. 내려져서 그어졌다. 내려져서 이렇게 긋는 농기구의 그 만들어지는 그 제작, 이 글씨의 제작 원리나 이 농기구 제작 원리나 다 같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요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평선인지 수평선인지 하늘의 어떤 구름의 어떤 그런 그 밑 어떤 상위 개념인지 하위 개념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거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꺾어졌다. 그러면 이 수평선은 뭐예요, 기준이? 이게 상이 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꺾어졌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벽. 예. 이 꺾어진 곳을 이게 절벽이라고 하고, 뭐 이걸 벼랑 또는 벼락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벽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다 그 용어를 파자면은 다 이렇게 내려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인제 기억에 대한 의미와 이 소리와 이걸 다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상과 동시에 그림과 동시에 소리가 발생되죠. 소리가 발생되죠. 그예요, 그. 그. 이거 긋다, 뭐 긋는다, 뭐 이렇게 긋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으려면 손을 밑으로 내려 갖고 이렇게 긋잖아요. 꺾어진 거예요, 그게. 꺼 그지다. 그지다. 합성이에요. 이것도 태생도 요거랑 합성이죠. 이것도 조합형이에요. 이게 단일 문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거부터 시작하던 점 이런 걸로 시작하던, 이게 뭐 점선부터 시작되던 요것도 완성된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합성돼서 인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크게 봐 갖고 인제 요거를 최소 문자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완성된 하나의 문자를 이루게 되고, 그 문자가 각각 또 붙여지면 단어가 되고 낱말이 되고,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확장되면 뭐 문단이 되는 거죠.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고. 음 자, 그럼 기억에 대한 제자 원리가 다 설명을 해 드린 거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도 이게 상위 개념 지평선, 수평선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하늘의 어? 어떤 그런 구름선을 얘기하는 건지, 뭐 이게 포지션이 없잖아요. 근데 얘가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뭐가 내려져서
느어진 거 아니에요. 꺼 그럼 아까 반대로 하면은 꺼 느어졌다고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왜 니은일까요? 이거랑 발음적으로 혼선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발음을 쓰신 거라고요, 조상님들께서는 슬기롭게. 그래서 방향성 위에서 밑으로 내려져서 느어졌잖아요. 이거를 니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니은은 이것도 똑같이 천자음은 장음 표기예요. 그래서 이걸 천자음은 단음으로 하면 이게 는 뭘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는 뭐 넣는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닌 이게 누워졌잖아요. 그래서 닌, 눈, 뭐, 뭐, 니은이니까 는이 맞겠네요, 닌. 이게 닌, 뭐 이런 식으로 쇼 발음으로 그 단음으로 하면은 이게 뭐 는, 뭐 닌, 뭐 이런 발음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초성, 중성, 종성 뭐 이 중에 음 뭐 초성으로 읽어라 이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느예요, 느. 예. 우리 그 조선말씨 원래 그 소리글씨 우리 구이족이 사용했던 그 발음으로 했을 경우에는 천자문 이전에는 느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말씨는 이거는 단곤주 이전부터 사용하던 발음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 드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느라고 하는 거는 뭐 언니에 가서 시 좀 니어라 넣어라 뭐 이렇게 될 때 그 느예요, 느. 충청도 사투리에 가깝게 가서 이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발음과 동시에 의미가 같이 지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똑같아요. 자, 그럼 이거 리을은 뭘까요? 리을은. 니을은 뭘까요? 니을. 니을. 이거 이을. 얘랑 이어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파자 해볼게요. 이거 기억에다가 이렇게 돼서 이거 뭐 이런 거랑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정립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또는 기억에다가 디귿을 붙여 놓은 거예요. 다 맞는 거라고요, 이게. 의미도 같아요, 다. 꺾어줘서 들이어줬다. 디귿. 이걸 요즘 철자 표시 제가 몰라요. 디귿으로 했는지. 이 뭐 디귿, 이 받침인지. 발음으로, 이거 상관없어요. 발음으로 해도 디귿, 이거 단음으로 하면 뭐예요? 듣, 드스, 듣. 파자면 드스. 뭐예요? 어디에 뭘 두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 이렇게 들이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냥 우리 조선말 그 자체 의미예요. 이게 소리와 동시에 의미가 다 나온다고요. 이게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세종이 이걸 문자를 후에 창조를 하냐고, 이게. 무슨 천재도 이거를 문자 창조 못 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수만 년, 수십만 년 이어져서 이게 이 소리와 동시에, 물론 소리가 먼저 발생됐겠지. 이해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놈이 돌대가리라 말을 못 알아쳐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도 바디랭귀지 하듯이 모닥불 펴 놓고 찍찍 땅에 부지깽이로 그어서 그림 그려서 하듯이 발전된 거고, 동굴에 살면 동굴에다가 벽에다가 그 수땡이로 그어서 수추로 뭐
설명을 했든가. 그 태초에 그 그림이 문자화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소리 글씨인 여러분들이 훈민정음 이 음을 문자로 잘못 알고 있는 이 옛사람이 만든 소리 글씨 이게 오늘날까지 가다듬어 갖고 정립이 된 거라고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밥도 아니고 우리 소리와 우리 글을 떠먹여 준 사람이 여지껏 있었나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자, 논리적으로 세종 시대에 문자는 창조될 수가 없어요. 문자는 창조될 수가 없어요. 가짜라고. 부연 설명하냐고 그림 그려서 설명한 게 문자화된 거라고요. 그거를 수천 년 후에 따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 소리 글씨가 과학적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리 글씨가 독창적이다? 이거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거. 신민사학자들이라고. 이 세상에는 독창적인 거 없어요. 고대부터 조상님을 위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이런 숭조 사상을 수만 년 이어왔기 때문에 그 비슷한 형제들이 제후국의 형제들이 다 봉해지고 이 혈연적으로 이 왕조를 결성해서 오늘날까지 왔기 때문에 독창적일 수가 없어요. 무슨 외계에서 온 사람들이야? 갑자기? 역사적으로 '저 나라는 독창적이다.' 이거 다 신민사학이라고. 그리고 무슨 연맹체 부족사에 뭐 연맹체 있죠. 힘없어 갖고 뭐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같이 무슨 쿠릴타이 뭐 이거 다 가짜 신민사학입니다. 이거 다 전부 가짜예요. 그런 역사 없어요. 그 그래서 문자 창조라고 하는 거는 그 신민사학의 일환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육신과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 후손들 중에 식민지 시대 때 벼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100% 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조상 챙기려고 본 윗대조 조상님들 역사 다 망쳐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부활시켜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세종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세종 시대로 끌어올려서 이거 조선 초기 문 각지에서 문자에 발음되는 소리가 다 틀리게 그 방언식으로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 발음 통일한 거라고 조선 초기 중앙 집권을 위해서 권력을 득하고자 중앙으로 집중하고자 문자 창조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곡해서 문자 창조로 탈바꿈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까지 정립을 해 드려야겠다. 음. 어휴 30분 돼 가네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문자가 세계에서 각광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삼국으로 쪼개져서 싸우고 이지랄 했으면은 우리 이것만 배웠잖아요. 삼국지, 삼국사기 있고 삼국사, 삼국유사 이거 다 신민사 이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웠으면은 우리 문자 훼손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안 이어져 와요. 우리나라 자체가 대제국이었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최소 약 5천 년 가까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해 왔습니다. 조선조가 망해서 끝난 거예요. 쫑난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역사 부분은 제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2017 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 어떤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제가 인제 어원을 공부하게 됐고 그다음에 인제 어원을 증명하려고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인제 그 다른 그 여러 학회 선생님들이 뭐 주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맞는지 증명해 보려고 하다가 역사까지 건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역사는 굳이 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카카오 스토리 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가 종주국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패권을 쥔 것 같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 5천 년간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대조선 시대까지. 대조선 시대에서 쫑난 거예요 쉽게 5천 년간 내려오다가. 우리나라가 5천 년 역사가 아니라 1만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최소 5천 여 년간 전 세계의 지금의 아메리카 파워 패권 국가로 지금 인식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중앙국이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문자를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어 우리는 천자문을 국문으로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대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 쉽게. 기억, 니은 이거는 이제 의미 문자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다가 요거는 인제 그 발음으로 최적화된 거예요. 그래서 후민정음, 동국정음, 홍모정음 같이 이런 여러 의문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어 지금의 산스크리트어라든가 잉글리시가 우리 이렇게 기억, 니은 같이 우리 문자로 고대의 어느 시기에 사용했던 그 문자로 의문서에 아마 새겨져 있는 문자들이 100% 존재했을 겁니다. 지금은 숨겨졌지만 그걸 오늘날 나라가 쪼개지면서 아마 그걸 그 나라 문자로 사용하고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cloud, 이거를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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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 뭐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자,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소리이고 어느 나라 문자일까요? 구름을 클로우드라고 그래요. 이 발음이 정확한 걸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클로우드가 아니라 쿠루디예요, 쿠루디. 쿠루디.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우리 조선말 우리 조선말시 구 또는 그냥 구루지, 구루디. 구루디 하면 이북 사투리잖아요. 떼굴떼굴 구른다는 뜻이에요. 자, 아닌가 보세요? 쿠루디를 우리 조선말로 의미로 하면은 이거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구른다는 뜻이에요. 동그랗게 대굴대굴 구른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 뭉게
구름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구름이 원형같이 생겼다고도 이게 뭉개지면서 뭔가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바퀴처럼 떼굴떼굴 굴러서 간다고 우리 고대 조상님들은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름이라고 오늘날 우리 조선말로 정립이 됐는데 똑같은 의미로 영어 잉글리시도 구르디, 이거 평양 이북 사투리입니다 이게. 이북 쪽에서 나는 사투리예요. 구르디. 그러면 이게 뭐 구르다, 구르디, 뭐 굴러, 구름, 이게 같은 의미잖아요. 이게 구름을 의미하는 게 이게 구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영국 토박이 분한테 이거 영국이 됐든 세계 어떤 언어학자가 됐건 영국 대학자가 됐건 그 사람들이랑 1대1 다이다이 해서 "너 이거 쿠르디 이거 무슨 의미야? 파자해 봐." 이거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본인들 문자가 이거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거기 수령으로 파견됐건 아니면 지금의 영국인들의 조상들이 원래 혈통은 우리 조선이었는데 거기에 침략해 들어가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중앙조랑 떨어져서 쉽게 자생했기 때문에 이 이 발음을 쓰고 있는데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조상이 알려줬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아니면 이런 단어를 서세동점 시기에 취했을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그거는 인제 뭐 역사가 나중에 밝혀지면 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잉글리시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은 또는 또는 이게 잉글리시라고 하는 게 언글씨 우리 조선말이에요. 그래서 어는 말씀어니까 말을 담은 거를 그릇이 그린 게 글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소리 글씨 언문이라는 뜻이에요. 앵글로 색슨족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같은 어원군이에요. 그래서 의미군이 같아요. 그래서 앵글로 색손이라고 하는 것도 언문을 새겨 그러니까 쓰는 사용하는 족속을 얘기하는 거고 또는 언문을 문신처럼 새긴 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문자를 쓰는 문자족은 뭐예요? 중앙족이겠죠. 위대한 족속이겠죠, 고대에는. 조선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버킹엄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역사를 카피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부왕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왕검석. 글씨를 붙여 보세요. 킹은 왕이잖아요. 버킹 검 왕검 궁 버킹검 궁 캐슬 부왕검성이에요.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세종은 논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이거 기역 니은으로 다 끝났잖아요. 후대에 문자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